퇴직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는 오랜 수고의 마침표 같지만 또 누구에게는 하루의 의미가 사라지는 출발선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업무 보고서를 쓰고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마무리하던 그 리듬은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뚝 끊긴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요함이 채운다. 정말 그건 처음에는 선물 같기도 하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동안 미뤘던 취미를 펼칠 수 있는 여유,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가면 그 정막은 평온이 아닌 불안으로 변한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감각에서 제외된 기분. 내 이름을 부르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고 오늘은 무얼 해야 할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너진다.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존재감이,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든다. 정인수 씨는 67세의 평범한 은퇴자다. 정년 퇴직을 한 이후 처음 몇 주간은 말 그대로 축복받은 휴식이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평소 하고 싶었던 산책도 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손주도 잠깐 돌봤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호기가 찾아왔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TV를 보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내 전부가 되어도 괜찮은 걸까? 정 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말수가 줄고 아내와도 자주 다투게 됐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알았다. 병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그 무력감을 이겨내기 위해 정 씨는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집 근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매주 수요일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임을 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표정은 다시 살아났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그 순간 하루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례는 박명자 씨 70세 여성이다. 박 씨는 교직에서 평생을 보낸 뒤 퇴직했다. 오랜 시간 학생들과 함께하며 분주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퇴직 후의 시간은 마치 벽지처럼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문화센터 수업도 다녔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난 것이었다. 말이 줄어드니 생각도 줄었고 생각이 줄자 감정조차 무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 앞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노인을 보게 됐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나무를 그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박 씨의 눈에는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다. 그렇게 그녀는 붓을 들었고 처음에는 집안에 있던 낡은 수채화 물감으로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했고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루에 집중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이제 그녀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물을 데우고 종이를 준비하고 색을 고르고 붓을 드는 일. 그 일련의 행위들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김영도 씨 72세의 전직 공무원이다. 그는 퇴직 후 특별한 건강 문제도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삶이 점점 무의미해졌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공원을 걷고 같은 점심을 먹는 삶. 그 안에는 기대도 긴장도 놀람도 없었다. 반복이라는 이름의 정막이 그의 하루를 덮었다. 그는 자신이 은퇴했다는 사실보다 쓸모없어졌다는 감각이 더 무서웠다고 했다. 그러던 중 딸이 손에 쥐어준 작은 태블릿 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었다. 처음엔 단순히 손주 얼굴이나 보자는 용도였지만 그는 어느 순간 유튜브를 통해 요리 채널을 보기 시작했고 직접 따라 해보게 됐다. 이후 자신만의 은퇴 요리 채널을 열어 노인들을 위한 저염 레시피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어색하게 시작한 촬영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구독자도 조금씩 늘어났다. 무엇보다 그는 말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 그게 나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제 매주 영상을 기획하고 재료를 사서 요리하고 편집을 하고 댓글에 답을 단다. 정막은 사라졌고 그의 하루는 바빠졌다. 무엇보다 기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는 하루에 갇혀있지 않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단지 시간이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감각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흘러가는 시간은 결국 사람을 마르게 만든다. 이 적막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잊게 만드는 무관심이고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반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적막과 싸울 수 있다. 싸우기 위해선 큰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처럼 누군가와 연결되는 활동, 취미를 통해 하루를 감각하는 시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는 노력. 그 어떤 것이든 좋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루에 한 조각이라도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으며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초대할 수 있는 빈 공간일 수 있다. 그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다. 퇴직 후의 삶에서 적막은 생각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해왔다는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다. 조직과의 연결이 끊기고 역할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되묻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노동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온 문화 속에서 일이 없는 하루는 곧 존재하지 않는 나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괴리는 중년 이후 급격히 커지며 심리적 공허감과 정체성 혼란을 유발하고 결국엔 우울과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는 퇴직 후 초기 몇 년간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는 은퇴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느끼는 정서적 고립감이 신체 건강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노동 중심적 정체성 위에 사람들의 자존감을 쌓아왔다는 구조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퇴직을 했다는 사실은 단지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 활동의 축소, 타인의 시선 변화, 가족 내 역할 재조정 등 다층적인 변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따라서 아무 일도 없는 하루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표의 공백이 아니라 타층적 사회적 역할 상실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해소 방법 또한 그만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의 일상 구조를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라는 시간은 비워진 채로 내버려두면 스스로 흐르지 않는다. 일정한 흐름이 없어진 시간 속에서 사람은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무의미의 늪에 빠진다. 따라서 은퇴자는 퇴직과 동시에 새로운 시간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와 같은 생산 중심의 시간 배치가 아니라 감정 중심, 관계 중심, 자율 중심의 구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예컨대 매주 정해진 요일에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톡서 모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짧게라도 기록을 남기는 루틴, 일주일에 한 번 가족에게 직접 음식을 해주는 시간 등은 작지만 의미 있는 리듬을 형성한다. 이러한 리듬이 반복되면 인간은 다시금 자신이 하루 속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를 체감하게 되며 이는 곧 자율성과 존재감 회복으로 연결된다. 둘째로는 사회적 관계 재구축이 필수적이다. 퇴직자는 직장을 통해 맺고 있던 관계들이 일시에 끊어지며 그 빈자리를 메울 새로운 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 관계는 필연적으로 일이나 목표라는 접점을 필요로 하므로 동호회나 자원봉사, 공동체 활동과 같은 구조적 틀 속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 함께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퇴직자들의 심리 회복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생산적 활동 공동체란 바로 이런 구조를 갖춘 집단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동체에 스스로 들어가기까지의 심리적 문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퇴직 직후에는 자신의 무력감을 감추기 위해 고립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외로움이 아닌 자존감 방어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이런 문턱을 낮추는 구조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공간 확대,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 시니어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은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여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셋째로는 디지털 환경의 적극적 활용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은퇴자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지식 공유, 취미 확장, 콘텐츠 생산, 온라인 교류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세상과의 연결감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안과 생소함으로 인해 이를 회피하거나 배제되는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단순한 기기 교육이 아닌 활용의 목적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사용법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보다는
나만의 요리 레시피를 영상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손주와 영상 통화를 자주 하기 위한 방법, 혹은 지역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하는 실생활 기반의 활용 예시가 더 효과적이다. 디지털 기술은 퇴직자의 사회적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실제로 중장년층 유튜버나 블로거,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늘고 있으며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경험과 삶을 공유하는 능동적 생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고립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과 대화하는 통로가 되어주고 하루에 분명한 의미를 새겨주는 기제가 된다. 결국 아무 일도 없는 하루와 싸우기 위해서는 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직장 내 성과나 보상 중심의 일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활동,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경험,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실천들이 새로운 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퇴직자를 단순한 소비자나 보호 대상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삶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은 자신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삶을 새롭게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하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지만 진심이 담긴 한 걸음이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당신이 다시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줄 것이다. 침묵으로 가득한 하루를 다시 의미로 채우기 위한 여정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